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의회가 5일 제39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해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진시의회 소속 12명의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 땅 찾기 소송의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 황선숙 의원을 끝으로 1인 피켓 시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3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5일 개최돼 9일까지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과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요. 특히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주거수준 향상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로 구체적 내용인 주거약자의 집수리 지원 사업,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 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 등이 앞으로의 기간 동안 심의되게 됩니다. 한편 당진시의회 소속 12명의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 평택항 일원에 관한 소송에 대해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 시위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법조계까지 사태의 심각성과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 시민의 권리를 알리고자 시작한 이 활동은 지난 1일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2일에는 양창모 부의장이 나섰고 이후 나머지 의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1인 피켓 시위에 동참해 다음 달 10일 황선숙 의원을 끝으로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충남도가 주관해 당진 평택항 동해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2가지 소송이 첫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채 법리대응 자료 공방으로 1년 3개월째를 보내고 있다면서 당진시의회에서 당진 땅 지역을 찾는 데 동참해 법리적 대응과 시민의 관심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8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강을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일반 시민에게도 최근 발생한 주요 범죄 사례와 방범 요령을 설명해주는 등의 방범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귀성비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와 절도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5일부터 18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특별 방범 활동은 금융기관과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주변 환경 점검을 통해 방범상 취약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보강할 점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업소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최근 발생한 주요 범죄 사례를 알려주고 방범 요령을 설명해주는 등 방범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강도 및 절도 사건이 늘어나는 통계를 참고해 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빈집털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절도 등 민생 치안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등 기관과 시민단체 등과도 협조해 일제 검문 검색과 캠페인, 우범지역 순찰과 같은 협력 치안 활동을 벌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명절 전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주민들의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며 강도 및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마련한 제1회 꿈꾸는 수채화 교실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진 문예의 전당 제1전시실에서 오는 7일까지 열리는데요.
장애인들이 그린 수채화는 장애인들의 자신감과 열정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서툴지만 특별하고 아름다운 수채화 전시회가 열려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마련한 제1회 꿈꾸는 수채화 교실인데요. 이번 전시회가 특별한 이유는 전시된 작품 모두 일반 사람들이 그린 수채화가 아닌 중증 장애인들이 그린 수채화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작가가 아닌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그리며 장애인들의 삶 속에서 성취감과 열정을 느끼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겪어야 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신체의 불편함 등으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수채화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됐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 기다려진다는 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제1회 꿈꾸는 수채화 교실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마련해 장애인들이 긍지를 갖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전시관에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40회 시문상록문화제가 각종 축제와 전시관을 운영하며 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문문학대상 시상식에서는 베트남 국민작가 바오닌이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체험마당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록문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으로 살았던 시문 선생의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제40회 상록문화제가 2일부터 얼음수변공원 일원에서 시문 청소년 국악제와 개막식 등을 시작으로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문 상록문화제 셋째 날에는 시문 문학대상 강연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얼음수변공원 일원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퀴즈대회 당진배를 울려라와 시문 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그날이 오면 북콘서트, 시와 가곡의 밤 등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지며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시문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개간 아시아가 공동 주관하는 시문 문학대상은 평화와 정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아시아 작가들을 대상으로 시상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3회 시문 문학대상에는 베트남 국민 작가 바오닌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영화예술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했던 시문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롭게 특별상 부문이 제정됐는데요. 초대 특별상에는 소설가 남정현과 임권택 영화감독이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3회 시문문학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바오닌의 대표작 전쟁과 슬픔에 대해서는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반전의 대의를 들어올린 점을 높이 샀으며 특별상 수상자인 남정현 작가는 고전적인 참여문학의 원로로서 한국 민족문학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또한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는 시문의 대표작인 상록수를 영화화했다는 점을 주목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제 마지막 날에는 폐회식 전 시문 벼룩장터와 시민 노래열전,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됐고 이 밖에도 시문 전시관과 40년 사신과 같은 상시 행사와 전시 행사가 계속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80세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40세 신모 씨는 뺑소니 후 도주했다가 자수해 현재 구속된 상태고 해당 차량은 압수됐는데요.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 시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등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당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입니다.
지난 8월 22일 당진시 신평면 거선리에서 교통사고로 80세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고였는데요. 음주운전 피의자 40세 신모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28%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가 자수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고, 해당 사고 차량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검경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강화된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단속 공유앱 등을 통해 음주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 낮 시간대 단속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미비했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직장 상사, 술집 주인도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 사상죄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을 고시했고, 이번 당진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와 같은 음주 사망 사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구형, 다수 사망 시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검경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에서 2016 충남 임해시군 오비축구대회와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임해시군에 속해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그리고 예산군 5개 시군의 동호인들이 모여 축구대회를 진행하고, 배구대회에는 전국 88개 팀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주말 동안 다채로운 스포츠 행사가 열리며 활기찬 9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충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해나루배 테니스 대회, 59회 전국종별 배드민턴 대회 등 전국 주요 스포츠 대회를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는 당진시에서 2016년 충남 임해시군 오비축구대회와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임해시군은 서해안과 인접해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 홍성군과 태안군, 그리고 예산군으로 5개 시군을 뜻하는 말입니다. 해마다 친목을 위해 5개 시군이 돌아가며 오비축구대회를 개최해왔고, 올해는 충남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2016년 충남 임해시군 오비축구대회에는 5개 시군에 속한 50대 이상 축구 동호인들이 진행하는 친선 축구 경기로, 이날 참석한 선수들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서한 후 본격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축구라는 가장 익숙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각 지역 주민들 간의 친목 도모뿐 아니라 시군 간 화합과 결속을 위해 시작된 임해시군 오비축구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당진에서는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주최하고 충남배구연합회, 당진시 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88개 팀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18회 국회의장기 생활체육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스포츠 행사가 지나고 뒤이어 제40회 호석이 충남 유도대회도 열릴 예정으로 생활체육부터 엘리트 체육까지 모두가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진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초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과 제주, 영동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요. 그 밖에 전국은 제12호 태풍 남태운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채로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요일부터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웃도는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긴 옷차림을 입기에는 낮 시간 동안 더위를 느끼실 수 있는 날씨인데요. 오늘 충남도 지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28도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진 지역 아침 기온은 19도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충남 북부 지역은 홍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30도 밑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룡 지역은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17도의 기온으로 아주 선선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다만 낮 시간 동안은 30도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충남도 남서쪽 지역은 비교적 낮 기온 편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정도로 비슷하겠지만요. 최고 기온은 보령이 28도, 부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지역들마다 다른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최저 기온은 19도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고요. 최고 기온도 역시 30도로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태풍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를 보이면서 곳곳에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만큼 당분간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여름 기간 동안 빼놓을 수 없었던 오존 지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외선은 낮 시간 동안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충남 서북부 생명의 젖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되어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